단어는 다항식 연산과 곱셈 공식입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다항식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다항식 연산에는 뭐 사칙 연산, 곱셈 공식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큰 단원을 보면, 다항식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주 목적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고,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는 이제 곱셈에 대한 곱셈 공식을 좀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누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의 다항식 연산에서는 요 곱셈과 요 나눗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곱셈이라는 요 연산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되는 공식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세 항의 합의 제곱과 그 다음에 A 뿔마 B의 3승, 또 A 3승 뿔마 B의 3승의 뭐 곱셈 공식의 변형,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러한 공식도 있고요. 또 A 3승, B 3승, C 3승에 관한 공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네는 착각을 하는 게 요것을 보고 이것을 공식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공식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요 공식이 있지요. 그치?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또 2분의 1 공식으로 우리가 바꾸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것을 바꾸어 주면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녀석을 우리는 2분의 1 공식이라는 공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보다 이제 요 공식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풀 때 여기 일부분만 나와도 요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요 나누기. 이제 다항식들과의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나누기를 하려면 다항식을 뭐 내림차순으로 뭐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또한 이제 나누기를 할 때 우리는 자연수에서의 나누기는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항상 작아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다항식에서의 나누기에서는 나머지 다항식의 차수가 항상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는 항상 작아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또 나누기에서 우리가 다항식과 이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 나누기 1차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요 다항식을 이제 나누기를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못과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개수들을 다 써주는데 개수들 중에서 0인 거는 0으로 써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1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1은 뭘로 나눴다라는 뜻이죠? 아, 얘네는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때 나머지는 4이다. 못과 나머지는 4. 그러면 얘 1은 요 x 빼기 1이 0이 되는 그러한 x가 1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1을 써줘서 우리는 이제 못과 나머지를 구하죠. 그치? 그럼 요것을 우리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그 조리제법을 활용한 요 개념을 문자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항식을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못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 네, 얘가 0이 되는 알파를 여기다 이렇게 적고 조리제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못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요 알파는 요 x 빼기 알파라는 요 1차식이 0이 되는 x이며 그 다음에 요 몫은 x의 개수가 1인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된다. 여기 1차식의 개수는 요 1이다.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요 다항식을 2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도 1차식이니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못과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알파 자리에는 얘네가 0이 되게 하는 x1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어서 얘네도 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2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은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아니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이것으로 쓰면은 안 돼요. 그치?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얘네는 지금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러한 상황이니 우리는 바꿔줘야 되겠죠? 얘가 2배를 한 2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네 2배를 해주고 2분의 1을 해주면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지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는 몫은 이거이지만 2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은 얘네가 된다. 즉 원래 x 빼기 1로 나눴던 몫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다. 그래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해놨죠. 그쵸? 그래서 어떠한 다항식 A를 1차식 x 플러스 A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얘네를 다항식 A를 AX 플러스로 B로 나눈 못과 나머지는 무엇이 될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A배를 했으니 여기 Q에다가 A분의 1배를 한 것이 바로 몫이 될 거고 나머지는 R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다항식 연산에서는 사실 다항식을 연산하는 거 곱셈 공식 이게 다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이제 요 곱셈 공식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계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활용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 문제를 하면 부피와 건널비에 대한 식 세워서 우리가 시계값 구하기 또는 둘레와 넓이에 관한 식을 세워서 우리가 시계값을 구하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해서 시계값 또는 이제 이러한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곱셈 공식에서는 A와 B이지만 우리는 분수 형태의 곱셈 공식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수 형태, 즉 x 플러스 x분의 1, 뭐 3승 이러한 공식이라든가 x 3승 뿔마 x 3승분의 1 이러한 공식들을 잘 숙지하고 이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는 다 주어진 조건으로 시계값 구하기. 네, 그런 문제의 유형들이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뭐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간과하기 쉬운 이러한 것들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립제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항식에 나누는 방법 중에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활용을 하는데 그때 조립제법을 활용한 1차식은 무엇이다? 네, x 앞에 개수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가 알파였을 때 무조건 요 식은 요 몫은 x 빼기 알파를 나누었을 때 몫이므로 우리가 뭐 ax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x 빼기 알파에다가 a배를 해줬으면 몫에는 a분의 1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둬야 되겠다. 우리는 요 단원에서 다항식의 사친 연산에서는 이제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치? 이제 곱할 때는 분배 법칙과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잘 활용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는 1차 시기 같은 경우에서는 조립제법을 활용하여 나누기. 나눌 때는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해준다. 두 번째, 다항식을 전개하는 것에 익숙한가? 네, 익숙해야 되겠죠. 세 번째, 치환을 이용한 다항식 전개에 익숙한가?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뭔가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다항식 전개에서 개수의 총합이란 네, 요거는 이따 문제에서 이제 봐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약간 항등식의 개념과 좀 연관성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에서는 두 문자 사이의 곱셈 공식, 세 문자 사이의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역수 형태의 곱셈 공식과 이제 분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분만 봐도 그 공식을 좀 활용을 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요 2번을 살펴볼 건데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지금 요 식이 성립할 때 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어쨌거나 요 조건을 가지고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우리가 이제 0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 식의 값을 구한다? a를 구해서 대입하라는 문제는 아니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 지금 a 3승 마이너스 3a 플러스 18을 요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3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몫과 나머지로 이루어진 검산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네가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a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9a 플러스 9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3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값이 0이라는 것을 알고요. 따라서 9a 플러스 1, a 플러스 1만 남아서 약분되어 9분의 1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러한 형태 문제가 있죠. 지금 A가 뭐냐면 지금 얘 2차 방정식에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봤단 말이죠. 그럼 A가 요거일 때 쟤네는 이제 성립을 하는 거겠지. 그랬을 때 요거 시계값을 구하여라. 얘를 이것을 대입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가 이제 2차 방정식 복소수, 3차 방정식에서 이제 간혹 나오는데 얘네가 이것을 그냥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아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걸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으면 2를 양변에 곱하고 마3을 이항을 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얘네가 바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제 이러한 식이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하여 우리는 요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얘로 나누어서 저런 식으로 검산식을 표현한 다음에 그때 이제 a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넣어주면 이제 얘네 값은 0이니까 얘네가 사라지고 9a 플러스 9분의 a 플러스 1만 남아서 우리는 얘네 식의 값을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 4번을 이제 살펴보면 fx를 다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빼기 3이다. 이때 저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죠. 그럼 먼저 검산식을 써보면 몫을 qx라고 두고 나머지를 2x 빼기 3이라고 둡시다. 그런데 이번에 fx가 아닌 fx에다가 x를 곱한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를 양변에다가 x를 곱해서 좌변인 f를 x, fx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한다. 그러면 x, fx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x,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왠지 얘네가 목인 것 같고 얘네가 나머지인 것 같지만 네, 틀렸죠. 그 이유는 네, 다항식에서의 나누기는 이 나머지 다항식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지금 차수가 2차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된다? 한 번 더 나눠야지. 우리가 자연수에서 나누기를 했는데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5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 번 더 나누죠. 5를 3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 2x제곱 빼기 3x를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누어야 된다. 그럼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검산식을 써주면 이제 얘와 똑같죠. 그럼 몫은 차수가 똑같으니 2창의 개수가 2니까 몫은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네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따라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x, qx 플러스 2 마이너스 5x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x 빼기 2가 됩니다. 네,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차수가 1차니까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5x 빼기 2가 된다. 그 다음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x 빼기 3을 전개하였을 때 개수의 총합을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얘네는 사실 전개를 하게 되면 얘네가 지금 2차, 1차니까 총 4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네를 만약에 전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x 4승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3승의 개수는 일단 뭔지는 몰라요. x제곱 a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0 뭐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개수의 총합이니까 a0, a1, a2, a3 여기 1을 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더라면 우리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네, 1을 대입하면은 얘네가 1 플러스 a3, a2, a1, a0를 다 더한, 즉 개수의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에서의 개수의 총합은 x는 1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상수항을 알려고 할 때는 우리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 다항식에 우리는 상수항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게요. 이제 9번에서 다함식을 간단히 하면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얘를 그냥 무식하게 전개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근데 얘를 잘 가만 들여다보면 왠지 합차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없어요. 합차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합차를 쓸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원상 복귀를 시켜놓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2 빼기 1만 있어 준다면, 그쵸? 그럼 얘네가 합차 해서 우리는 2의 32승 빼기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2 빼기 1이어서 1을 곱하나 마나니까 상관이 없지만 얘네가 다른 1이 아닌 수를 곱할 때는 반드시 그 수로 나누어서 원래의 식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11번을 보게 되면 이제 XY의 합과 그 다음에 XY의 차, 그 다음에 XY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주어진 식으로 우리는 XY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얘네 요 셋은 뭔가 곱셈 공식에서의 연관성이 있지요.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네 X 플러스 Y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고요. 얘네는 x 마이너스 y를 제곱을 하게 되면 요거예요. 얘네 두 식을 연립을 하여 우리는 저 x, y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13번에서는 다음 식이 주어졌을 때 유리수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x 플러스 y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x3승 플러스 y3승의 그 곱셈 공식 변형의 일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그 곱셈 공식 변형을 보면 x, y와 x 플러스 y로 이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를 곱셈 공식을 변형을 이용하여 x 플러스 y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를 간단하게 a로 치환을 해주고 x, y를 b로 치환을 해줘서 우리는 얘네 둘을 연립하여 이렇게 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4번의 문제를 보면 다음 주어진 이제 조건들로 가지고 우리는 요 a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 플러스 c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얘네를 이제 구하려면 얘네가 분수 형태니까 일단 우리는 통분이라는 걸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지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통분을 해주게 되면 A, B, C의 제곱이 되고 얘네는 BC 제곱, AC 제곱, A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할 값은 요 ABC의 세 곱과 그 다음에 BC, AC, AB 요런 것들의 합을 알면 우리가 요 시계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먼저 이제 조건들을 살펴봅시다. 예, 합이 나와 있고 제곱의 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수 형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의 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네를 먼저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ABC 분의 얘가 AB, BC, CA,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 첫 번째과 두 번째 식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AB와 BC, CA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1번과 2번. 요 1번과 2번에 의하여 우리는 AB, BC, CA의 값을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을 구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얘 제곱은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B, EBC, ECA를 뺀 거. 네, 이제 그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값을 알면 얘네 분수 형태 요 값이 1이니까 우리는 요 ABC의 곱을 알 수가 있겠다. 그쵸? 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제 요거의 시계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ABC는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형태는 또 어떻게 바꿔야 되죠? 요 값은 그쵸? 얘네들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BC제곱, AC제곱, AB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다. 네, 여기 C가 빠졌죠. A, B, C. 그래서 여기 값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서 우리는 이 분자의 값을 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어진 조건들의 일부분만 보고서도 어떤 공식을 좀 갖다 써야 되겠다. 그 정도는 이제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서는 얘네가 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주어진 조건은 요거고.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면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되죠? 네. 2분의 1 공식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는 요 식을 이렇게 바꿔주어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A 빼기 B 알고 B 빼기 C는 알고 C 빼기 A는 어떻게 알아내면 되죠? 그렇죠. 요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우리는 C 빼기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16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1이고 건널비가 28이고 부피가 8인 직육면체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ABC라고 둔다면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 건널비의 식, 부피의 식, 요 세 가지의 식을 세울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식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다? 네, A3승, B3승, C3승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곱셈 공식을 활용한 문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로 많이 공부했으면 이거는 정말 바로 풀어야 되는 문제죠. 뭐냐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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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쵸? 얘. 뭐 이렇게 있고 얘가 플러스 3AB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네들 요 A, B, C 세 개의 합이 0이면 얘네가 싹 다 날아가고 뭐만 남냐면 네, 3ABC만 남아요. 그래서 결국 요 A3승, B3승, C3승의 값은 뭐와 똑같다? 네, 3ABC와 같지요. 그러면 얘네가 12가 되니까 뭐 A, B, C는 우리가 이제 4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합,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고 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의 값을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얘네는 이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얘네는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자고 하는 그러한 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합, 둘둘고 마이너스 이제 셋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식처럼 그냥 외워놓으면 네, 저 값은 1이고 요 AB, CA, BC 얘네들의 이제 요 합은 이제 얘네 둘의 곱셈 공식으로 우리가 이 값을 알아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요 ABC는 얘네들로 가지고 우리가 ABC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돼요. 네.
사실 원래는 이제 얘네가 나온 과정도 이거였죠.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두고서는 전개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뭘로 바꿨냐면 1 마이너스 C,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B로 바꾸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네가 지금 우리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는 그 3차 그 1차로 연결된 그 곱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의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1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ab, bc, ca 1 마이너스 abc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네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렇지? 그래서 요 1이 아까 바로 뭐냐면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똑같거든. 그래서 결국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었으면 이것을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서 풀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볼 건데 19번에서는 오메가 값이 주어져 있고 지금 x, y, z가 다음과 같을 때 세제곱의 합을 a, b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 값이 주어져 있는데 얘네를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저 x 3승, y 3승, z 3승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는 지금 복소수에서도 나오고 3차 방정식에서도 나오는데 일단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얘를 한번 근으로 갖는 오메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아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메가가 이제 저값이니까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양변에 1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은 되지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정리를 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러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거는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 0의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에 오메가를 넣었을 때 얘네는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보면은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앞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우리는 오메가 3승 빼기 1은 0이라는 쟤네를 3승하면 1이구나 요것을 알아낼 수가 있지요. 그쵸? 그리고 또한 이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도 이제 알고 또 뭐 오메가 제곱을 우리는 차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지요.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여 이제 얘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네가 이렇게 각각의 3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왠지 그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지요. 요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x, y, g를 한번 이제 값을 더해 볼게요. 더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죠. 여기 계산보다는. 그래서 여기 x랑 y랑 g를 더해 보면 지금 a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1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고요. b로 묶어 주면 1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저 오메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뭐였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었거든. 그러면 얘네 값이 다 뭐가 됩니까? 네, 0이 돼요.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0이 되니까 결국 x, y, z의 3승의 합은 이제 뭐랑 똑같냐? 3x, y, g랑 이제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y, g에 이제 저것을 대입을 하여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를 보면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 x 5승, y의 5승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기는 죄다 어떠한 값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또는 어떠한 식 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가 거의 대부분 문제인데 다 앞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쵸 이렇게 요리를 해서 요게 식의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x5승, y5승을 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저러한 공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충분히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쟤네는 뭐 알고 있는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푸셔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한 다음에 x 5승, y 5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항들은 이제 빼주면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의 식의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보면 다 합이랑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그쵸? x, y의 곱만 알면 우리는 얘네들의 값을 구할 수가 있지요. 얘네들은 합과 곱만 알면 구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 주어진 식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21번 같은 경우에는 x, y 값이 주어져 있고 다음 또 식의 값을 구하여라. 네, 얘네를 그냥 대입하라는 문제는 아니겠죠? 얘네를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대입을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계산을 하자. 이제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를 가만히 보니 x와 y가 서로 켤레 관계니까 뭐 합을 이용하면 조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4승, x제곱, y제곱, y 4승인데 얘네를 그냥 대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얘네를 뭐 이렇게 바꿔줄까요? 그러면은 얘네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뭐 이렇게 바꿔지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x, y의 곱을 아시면 되고요. 얘네 제곱의 합은 한 번 더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하여 우리가 뭐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저 두 식 가지고 뭐 어떤 값을 알면 우리가 이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합과 요 곱을 알아내면 우리는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22번 문제를 보면 합은 이제 루트 3이고 제곱의 합은 1일 때 a, b제곱, c 3승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 공식들을 보게 되면 저걸 어떻게 구하죠? a, b, c? 네. 왜냐하면 3승이면 뭐 A, B, C라도 나오긴 하는데 얘네는 A, B제곱, C 3승이 나왔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그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하여 한번 요것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얘네가 이제 1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네가 값은 1이고 얘네는 루트 3이니까 3이고 2, AB, BC, CA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공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그 식의 값은 AB, BC, CA가 1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가만 보니 저 A제곱 얘도 두 개 곱은 1인데 저 제곱의 합도 1이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얘네가 지금 둘이 이제 연립을 해보면 얘네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가만 보면 어떠한 공식을 알 수가 있죠? 그쵸? 2분의 1 공식. 그래서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니까 얘네들은 다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 돼요. 얘네가 0, 얘네가 0, 얘네가 0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A랑 B랑 C가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A, B, C가 다 같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죠? 여기에 값을 구할 수가 있죠. B랑 C랑 다 A랑 같으니까 얘네는 결국 A의 육승가와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A 육승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네가 지금 B가 C가 A와 같으니까 얘네가 A제곱이 되어 3A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A제곱은 3분의 1이 돼서 양변에 우리가 3승을 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27분의 1이라는 요 시계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요 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어찌됐든 저 녀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얘를 알아냈는데 얘와 얘를 연립을 했더니 요러한 식이 나와 결국은 A, B, B, C, CA가 서로 같아서 A, B, C가 다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지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 23번의 문제도 22번과 거의 비슷해요. 얘네가 보면 지금 아까는 우리가 이제 A, B, C로 되어 있어서 좀 눈에 잘 보였는데 이제 얘네는 X, 2Y, 3Z의 합이 18인 거고 얘네는 이제 X제곱, 얘네는 2Y의 제곱, 얘네는 3Z의 제곱이죠. 아까 ABC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 ABC의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ABC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걔네들이 다 합이 똑같은 거를 ABC가 다 같은 걸 알았으니까 곱이든 아니면 뭐 합이든 아니면 나누기로 되든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얘도 얘네들의 공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써보면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108과 여기 18을 대입을 해서 이 값을 구하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108이 나옵니다. 아까와 경우가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이제 108이 나오므로 이제 요식과 요식을 연립을 해서 또 아까처럼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이제 아까 해봤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다 X랑 2Y랑 3Z가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가지고 저기 Y 지분의 X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네가 이제 다 6으로 같겠죠. 그래서 저기 Y 지분의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24번 문제를 보면 다음 이제 식을 만족을 할 때 요 X 5승 플러스 X 5승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쨌건 우리는 5승은 공식을 몰라요. 그래서 얘네는 뭐 제곱과 제제곱으로 쪼개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개를 했을 때 우리는 얘네가 X 5승분의 1이 돼야 되니 더 나온 식들은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걔네가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는 얘네들의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되죠? 그렇죠? X 플러스 X분의 1의 값만 알아내면 되겠다. 그쵸? 그럼 이 값을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봤더니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우리는 이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 네, 여기에서 양변을 X로 나누어서 우리는 이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X 플러스 X분의 1이 3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곱셈 공식 변형들을 이용을 하여 우리는 저 X 플러스 X분의 1이 3인 것을 대입을 해서 우리는 시계값을 구할 수가 있다.